너희들 유튜브에 올린 거 봤어? 유튜브에 보시면은 저희가 59쪽 251번 요입 아닙니다. 이제 58페이지 58페이지에 그 247번까지 저희가 하고 나서 나머지 요약을 풀 겁니다, 여러분. 그럼 잠깐 59페이지 잠깐 펴보세요. 59페이지. 59페이지 펴보시면 요약 지문이 5개가 더 있습니다. 그럼 제가 하나만 더 하고 넘어갈 텐데 요약 지문에서 잠깐 부연 설명하자고 하면 유튜브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요약 지문 같은 경우는 독해를 함과 동시에 요약을 진행하시는 게 되게 좋아요. 근데 그 요약 지문의 어떤 형식 자체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는데 가장 많은 어떤 스타일을 차지하는 게 일종의 어떤 근거 자료나 변수나 원인 같은 걸 먼저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그거에 관련된 결과나 변화된 어떤 결론적인 모습 같은 거를 빈칸 2개를 뚫어놓고서 요구하는 케이스가 가장 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요약 지문을 봤을 때 스스로 요약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을 길러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저랑 함께 그 요약 지문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저희가 어휘를 할 거예요. 어휘가 되게 어렵습니다. 일단 오늘 어휘까지 할 것 같은데 어휘를 하면서 느끼는 점이 과연 내가 수능에서도 어휘 지문을 적절하게 잘 풀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먼저 앞섰을 거예요. 그리고 수능 어휘도 좀 어려운 편이니까 그 부분은 차츰 나중에 나아질 것 같으니까는 제가 설명하는 방식 그대로 맨 처음에 잘 따라오시다가 그게 길이 들여지고 문제를 풀 때 접근성이 훨씬 더 나아지면 그 다음에 여러분의 스타일을 플러스 알파를 가미하셔가지고 여러분만의 스타일로 푸시는 게 훨씬 더 결과적으로 좋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고요. 만약 자기 스타일대로 여지껏 했는데 그게 잘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제 스타일대로 벤치마킹을 잘 하셔가지고 문제를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자 시작하도록 할게요. 먼저 59페이지에 첫 번째 문제 볼게요. 248번이겠죠? 자, 해석합니다. Getting first rate health care. 이게 주어져. first rate, rate 여러분 등급이라는 뜻이 있어요. 뭐 동사로는 평가하다도 있겠지만 1등급 건강을 getting 얻는 것은 건강 케어, 돌봄을 얻는 것은 will always be quite different 그랬어요. 항상 꽤 다른 것입니다. 뭐라 나오냐? ordering something 그래서 뭔가를 주문하는 것. 뭐로부터? 온라인 상에서 책을. 그러면 첫 번째 문장은 크게 우리한테 의미심장한 걸 주진 않습니다. 그냥 온라인 케어에서 1등급 케어를 얻는 거가 그냥 서점에서 온라인으로 구매한 것과는 좀 차이가 좀 있다 이런 느낌을 쓴 거고요. 그 다음에 We were talking about the most precious parts of life 그랬어요. 가장 소중한 인생의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데 그게 뭐다? one's health, 그 사람의 어떤 건강이죠. Not buying a book 그래서 책 사는 게 아니라 그럼 얘가 얘기하고 싶은 게 책 사는 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건강에 대해서 얘기한다. 문제 없고 버시었지 얘들아. 그 다음에 그러면 내가 얘기했죠. 연결사 몇 가지 얘기했잖아. 그거가 나오면 그 뒤에 있는 특히 역접의 연결사 같은 경우는 뒤에 있는 문장에 초점을 맞추시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흔한 thread가 있어요. 이 thread가 얘들아 원래는 이구나. 실이야, 실. 근데 이런 말 들어봤죠? 실마리를 찾는다. 그래서 이게 실마리라는 뜻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렇게 쓰였어. 공통의 실마리가 as the power of information and individualization 했어요. 정보의 힘과
개인화이다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갑자기 생뚱맞게 건강 얘기하고자 했었지? 근데 but 뒤에 갑자기 뭐가 나와? 두 개의 중심적인 단어가 나와. 개인화와 그 다음에 정보의 힘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암묵적으로 느껴야 돼. 아, 정보의 힘과 개인화가 뭔가 건강과 지금 얘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강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embark on인데 embark가 원래는 정박하다예요. 근데 전치사 on이 오면은 시작하다, 착수하다는 되게 유명한 단어입니다. A time, 한 시대를 착수합니다. 들어갑니다. 근데 그 시대가 언제냐? 각 개인이 will have, 가질 것입니다. 모든 그들 자신의 의학적인 데이터 그리고 the computing power에서 컴퓨터 여러분 계산하다. 그럼 계산하는 능력이에요. 힘. 뭐 할 수 있는 힘이냐? process it에서 그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 그러면 얘들아 아까 분명했어. information 그거랑 individualization 두 가지가 중심적인 단어로서 느껴라 그랬죠. 그 다음 문제 뭐였어? medical data 정보죠. 그 다음에 computing power to process it 그랬어요.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 어디 내에서 the context of their own world 그래서 그들 자신의 세계의 상황 속에서 야 다른 상황이 아니지 어느 상황이야 자신의 상황 그러면 individualization과 연결돼야 하는데 되겠죠. 그 다음에 there will be comprehensive medical information 였어요. 아 뭐가 있냐 comprehensive는 여러분 포괄적인 이란 뜻이야. 포괄적인 의료 정보가 있을 것입니다. 뭐에 대해서 한 사람에 대해서 딴 사람이 아니야 한 사람이야. 왜 그 사람이 개인이니까. 근데 그러한 정보는 is highly accessible 특징이 있어요. 매우 접근 가능해. 그 다음에 analyzable 분석 가능할 수 있으며 그리고 심지어는 transferable 누군가에게 전이할 수 이동시킬 수 있어. this 그랬어. 이런 것을 will set up 만들 것입니다. fundamental 기본적인 힘의 시프트가 여러분 뭐예요? 이동이겠죠. 무슨 이동이야? putting the individual에서 개인들을 어디에 놓으면서 center stage 여러분 중심부죠. 그럼 내가 물어볼게. 어떤 한 개인을 무대에서 중심에 위치시키면 그 사람이 제일 중요한 중에 중요하겠죠. 자, 노론과 있어요. 노론과 앞에 오면 뭐가 일어나? 도치가 일어나겠죠. 더 이상 will MD stand for medical deity 그래서 deity는 밑에 있죠. 신이야. MD가 여러분 저기야. Doctor of Medicine의 추가형이에요. 의학 박사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결론적으로 의학 박사가 의학의 신으로 stand for 상징하거나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뭐야? 이 문장 앞에 보면 힘의 어떤 이동이 있다 그랬지. 그리고 위에서 뭐라 했어? 의학 한 개인의 정보와 그 다음에 그 정보를 다룰 수 있는 어떤 힘이 shift 이동했다 그랬지. 누구한테 이동했어? 개인이나 그 당사자한테. 왜? 정보의 힘을 내가 다룰 수 있는 어떤 힘을 얻어왔기 때문에. 그럼 예전에는 여러분 누가 의료적인 부분에서는 왕이야? 의사겠죠. 근데 지금은 의사가 아니다라는 의미를 쓴 거예요. 그 다음에 What have been called the six most powerful words of the English language에서 가장 6가지의 가장 막강한 단어가 있어. 그게 뭐냐면 The doctor will see you now. 6가지요. 지금 의사가 너를 진찰하러 해 라고 했어. 이게 will 너런 거 비추 더 이상 사실일 수가 없다. 그러면 의사가 굳이 나를 진료로 볼 필요가 없는 거야. 왜? 그 개인이 의학 정보를 가지고 있고 그 개인이 자기 자신에 대한 의학 정보를 프로세스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indeed 실제로 you will be still be seeing doctors. 당신 여전히 의사를 볼 수는 있으나 the relationship 관계 있어요. 뭐야? 나와 의사와의 관계가 will be radically altered 그랬어요. 근본적으로 alter
바뀌었다라고 했어. 그럼 얘들아, 이 글의 전체적인 중추적인 핵심 내용이 뭐겠어? 이제는 의사가 아닌, 예를 들면 환자나 어떤 개인이 의학적인 한 개인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리고 실제로 그거를 처리할 수 능력까지 있어서 그 의학적인 어떤 권력이나 힘이 의사에서부터 그 개인으로 이동했다. 이게 요점 정리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게 이런 거야. 어떤 글을 요약 지문을 하면은 제가 지금 방금 한 것처럼 글을 다 읽고 나서 일목요연하게 요점 정리화된 지금 방금 얘기한 이런 문장을 머릿속에 남겨두셔야 돼요. 근데 이런 문장을 남기시지 않고 막연하게 글을 읽으면 정작 박스 칸에 있는 요약문을 완성하라고 할 때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고 나서 박스 칸을 보시면 훨씬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 박스 칸 보세요. 더 빈칸 of medical information을 했어. will be greatly. 그럼 주어에 들어갈게요, 여러분. 1번과 2번은 availability죠. 이용 가능성이야. 그 다음에 3번과 4번은 credibility. 이거는 뭐야? 신뢰성입니다. 그러면 얘들아, 정보에 대한 개인이 그거를 가공 처리하고 정보를 내가 가질 수 있는 어떤 막강한 힘이 있다고 했죠. 이런 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게 availability가 가까워, credibility가 가까워. 당연히 availability가 가깝죠. 그 다음에 will be great, 크게 improved, 개선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상황은 will give more power, 더 많은 힘을 누구에게 줬다? 1번 보시면은 B번의 patient, 환자고 2번에 여러분 doctor죠. 누구한테 이동했다 해서 의사가 아니라 한 개인이죠. 즉 patient죠. 답이 몇 번이야? 1번이겠죠. 이해되지? 그럼 여러분들이 요약집을 풀 때 이런 식으로 풀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네 문제가 남았어요, 얘들아. 249번부터 뒷장 넘어가면 252번 네 문제. 그럼 제가 이 요약 지문은 여러분 40번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면 40번 이후에 41번부터 45번까지 문제를 풀 때 몇 분이 남아있어야 돼? 10분이 남아있어야 된다고 제가 여러분한테 누차 당부를 드렸죠. 그러면 이 요약 지문을 내가 앞 지문을 얼마나 빨리 푸냐에 따라서 결정되지만, 얘가 40번이기 때문에 되도록 쉬운 어떤 유형이기 때문에 빠르게 풀면 훨씬 더 좋겠죠. 그러면 지금 제가 시간을 한 8분 정도 줄 테니까 네 문제를 지금 문제를 답을 구하지 마. 박스칸 보지 마시고 각 지문을 읽고 나서 그 다음에 요점 정리된 것을 옆에다가 한글로 빨리 써보세요. 자, 준비 시작합니다. 시작! 지훈아, 잘 가봐. 이게 왜 이렇게 화면이 어두워? 됐다. 그럼 이게 어둡게 하면은 나도 어둡게 나오지 않아?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얘네들은 눈 괜찮아. 아파. 저는 오케이 됐어. 오케이. 지금 몇 프로야 이게? 몰라, 엄마 봐봐 몇 프로인지. 34%. 괜찮아. 지금 4시 30분이니까. 그러면 지금 몇 시야? 250번 보시면 이게 3점이야. 원래 수능에서는 요약문에 3점이 안 나와요. 근데 이 내용이 왜 3점이냐면 내용 자체가 약간 뭐 출제위원 입장에서는 어렵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건 여러분 제가 중심적인 문장이 나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까지 해석하고 바로 답 넘어갈게. The main reason에서 주된 이유. You are drawn to novel or surprising things. 그래서 뭔가 새롭고
놀라운 것에 너가 끌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is that이다 그랬어. 그것이 could upset, 뭔가 뒤엎을 수 있어요. the safe, 안전하고 predictable, 예상 가능한 스테이터스 퀘어가 현 상태를, 그리고 심지어는 너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어요. 얘들아, 첫 번째 문제에서 웃긴 게 나왔죠. 뭔가 노벨하고 서프라이즈한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좋은 뉘앙스잖아. 근데 오히려 그게 생존에 위협을 가할 수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네가 이끌리는 거야.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야. 그다음 보자. 만약 당신이 여지껏 try to carry on, 뭔가를 수행을 하려고 할 때 컨버스는 대화를 어떤 방에서, 근데 그 방안이 어떤 방이냐, TV가 지금 계속 켜져 있는 거야. 그러면 당신은 대대 알아. 투부정사하지 않는 게 어렵다고. 그러니까 쉽다는 거죠. 결론은 이중부정이니까. 뭐 하는 게 쉬워? glance at, 보는 거야. 스크린을 때때로 이렇게. 너랑 나랑 얘기하고 있는데 옆에 텔레비가 켜있대. 그러면 너랑 나랑 집중했는데 그 텔레비전 켜놓은 상태는 뭐야? 노벨 and surprise situation이야. 그럼 여러분들은 정상적인 상황과 다른 상황이 어떤 TV를 켜는 거죠? 그럼 그쪽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앞문장과 뒷문장을 흐름을 제가 끼워 맞춘 겁니다. 그 다음에 보자. 비록 당신이 TV를 보고자 원하진 않지만 당신의 뇌는 is attracted, 끌림을 당합니다. 뭐에서? 저러한 지속적인 시프팅, 흐름의 어떤 시프팅 스트림이 여러분 저기야, 텔레비전이면 이렇게 움직이잖아. 그걸 얘기하는 거야. 예. of 이미지, because, 이게 중요해요. because부터가 가장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왜냐? 얘가 지금 왜 사람들이 이상하고 놀랍고 뭐 텔레비에 그런데 왜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느냐에 대한 근거 자료를 제시했기 때문에 핵심적인 문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왜냐하면 변화는 can have life or death, 삶과 죽음의 결과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얘들아, 이런 거죠. 생존을 해야 되는데 뭔가 일반적인 상황과 특이한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럼 사람들이 그게 생존과 직결될 수 있다라고 감지를 해야 되는 거야. 왜? 현재는 안 그렇잖아. 텔레비가 켜져 있다 해서 우리가 죽어요? 우리가 위험합니까? 아니죠. 근데 옛날 원시대 사람들은 유전적으로 뭘 갖고 있어요? 항상 주변이 위험한 상황들로 도사려 있어. 그러면 언제 어떻게 위험한 상황이 닥쳐올지 모르니까 조그마한 어떤 변화나 조그마한 소리, 이런 거에 여러분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글이 어떤 전체적인 요점 정리가 그런 뉘앙스로 쓸 거다라고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indeed, 그 다음부터 실제로죠. 그러면 앞에 있는 내용과 하나도 틀린 게 없이 그대로 받아서 다시 한번 얘기하겠다라고, 사실을 한번 더 얘기하겠다라고 지금 연결해서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여지껏 인디드 앞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본따서 가도 큰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한번 시원하게 박스 한번 바라볼까요? 자, we are sensitive to 그랬어요. 그럼 얘들아, 분명히 because 그 중심 부분에 뭐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한다? change. because, 왜냐하면 that sensitivity다, 그러한 민감성이 give advantage for our 빈칸, 우리의 빈칸을 위해서 장점을 주기 때문에. 뭐 때문에 그래? survive, 생존이겠죠. 그럼 생존이라는 단어가 와야죠. 그럼 끝났죠. A번에 뭐가 와야 돼? change겠죠. B번은 뭐가 와야 돼요? safe야, creativity야, 당연히 safe겠죠. 다 몇 번이야? 1번이야. 여러분 보세요. 250번. 이거 솔직히 3점이지만 3점 같지 않죠. 예.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 얘기했지. 출제위원들은 어른이죠. 그리고 본인들이 어떤 영어에 대해서 뭐 저보다 훨씬 더 많이 배우시고 똑똑한 분이시긴 하지만 자기 입장에서 문제를 내다 보니까 자기 입장에서 3점인 거지 타인 입장에서 3점이 아닌 거야. 학생 입장에서는. 그래서 3점이라고 해서 항상 겁먹을 필요는 없다. 그 다음에 보자. 251번. 이것도 3점이네. 숭에는 요약문 3점 나오지 않습니다. 일단. 자, 요거는 좀 어려웠었어요. 예, 요거는 3점 다 와요. 왜? 이 단어 어제. 여기 봐봐, 얘들아. 풀 엣지 있죠? 이 단어 나오면은 상당히, 뭐가 해야 돼? 동식물계, 아니면 인간계,
뭔가 어떤 특정한 어떤 이유나 사건에 대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좀 디테일한 부분까지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어휘 부분이나 아니면은 백그라운드 없으면 좀 생소한 어떤 그런 지문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어떤 그런 상황, 확률도 되게 높아요. 요건 제가 해석할게. 잘 봐. plant. 식물들은 generate가 발생시킵니다. 수백 개의 혼합물들을. 이제 그들이 사용하는 거 뭐 하기 위해서 그들 스스로를 being over consume. 야, 그냥 consume 아니다. over다 over. 과도하게 소비, 즉 먹힘을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야. 누구한테? 인섹트나 그리고 애니멀한테. 그럼 얘들아, 컴포넌트가 있나봐. 이거를 발생시킨대. 식물들이 여러분 뭐가 문제예요? 움직이지 못하죠. 그럼 식물들이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얘가 생존의 확률에는 상당히 낮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왜? 비바람이 오나 지진이 일어나나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그대로 가만히 당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 얘들아, 식물의 생존에 있어서 두 가지의 어떤 진화론적인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는 자기의 자손을 번식하는 게 제 1순위잖아. 생존에. 그러면 자손 번식을 어떻게 하냐? 움직이지 못하니까는 동물들이나 혹은 새들이나 벌들을 이용해서 번식을 하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바람이나.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이런 거야. 지금 얘기하는 게. 자, 보자. 두 번째 내용인데, 자, 어떤 식물들은 이러한 혼합물들을 사용합니다. 리듀스, 줄이기 위해서요. 모든 포레칭의 ing 오면은 먹힘이에요. 네. 대부분의 식물들은 tolerate, 참아요. 혹은 심지어는 즐겨요. 뭐에 대해서? 18%의 먹음을 당하는 웨이트, 비율까지는. 심지어는 10에서 25%까지 뭐에 달려있으면서 식물의 종류에 달려있으면서. 웃긴 게 있어. 지금 웃긴 의견이 왔어요. 야, 식물이 원래 먹히면 안 되잖아. 근데 얘는 10에서 25% 심지어 아니면 18%까지는 먹힘을 당한대. 심지어는 그걸 즐기게 한대. 그럼 너희들 웃기지 않냐? 내가 있는데 어떤 나를 잡아먹을 놈이 내 신체 일부에 18%를 잡아먹으려고 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어? 그걸 막으려고 컴포넌트를 막 식물 입장에선 배출해야 되는데 얘는 오히려 즐기고 심지어는 그걸 참기까지 한대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이유가 분명히 나오겠죠. 뒤에 보자. before 뭐 하기 전에 그들이 높은 수준의 protective, 방어 물질들을 initiate, 시작하기 전에 많은 동물들의 행동이 있어요. 뭐 할 때? 그들이 식물을 먹을 때, 그게 뭐로 불리냐? her브는 여러분, 저기죠, 식물이죠. herbivore가 여러분, 초식의 뜻이에요. 걔네들은 necessary, 필요합니다. for, 누구를 위해서? 플랜트와 그리고 에코시스템 헬스, 그래서 생태계 건강을 위해서. 그럼 얘들아, 동물들이 자기를 먹어도 이 정도만큼 감당하고 참고 심지어 즐긴 이유가 본인 자신한테도 유리하고 생태계 자체도 유리하다는 긍정의 뉘앙스 때문에 이 글을 쓴 거예요. 그럼 얘들아, 너희들 이거를 이면을 알아야 돼. 자, 무슨 이면이냐? 그러면 18% 이상을 먹히면 안 되겠죠. 그러면 18% 이내에서는 컴파운드를 배출 안 해. 왜? 본인한테도 좋고 생태계한테 좋으니까. 근데 18% 이상으로 내가 먹힘을 당하면 컴파운드를 배출한다는 논리랑 똑같죠. 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18%까지는 감당이 되나 봐. 근데 그 이상은 식물 자체에 위험한 상황에 처하니까 그러겠죠. 나머지 문제 보자. 이 초식 얘네들은 alters, 바꿉니다. density 여러분 뭐야? 밀도죠. composition, 구성, 그리고 식물 군락제 건강을 바꿀 수가 있대요. through, 뭘 통해서? eating, 식물을 먹으면서, 또 뭘 통해서? seed, 씨앗을 뿌리면서, 그리고 뭘 통해서? defecation, 배변을 통해서. 그러면 이런 행위들이 뭐 하는 거야? 식물에게 유리한 거죠. 왜냐면
씨를 뿌려야 되는데 움직이지 못하니까는 대신 뿌려주네. 그리고 배변을 해주니까는 뭐야? 거름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는 식물 입장에서도 나쁜 거는 아니다 라고 보시는 거야. 그 다음에 어떤 식물들은 프로듀스 생산합니다. 처음에 1년에 어떤 잎들을 그랬어. 근데 그 잎들이 먹힘을 당하기 위해서 고안된 거야. 그러니까 맨 처음에 식물인데 일부러 먹히려고 식물들이 잎사귀에 뚝 배출하는 거야. 근데 그러고 나서 더 풍성한 성장이 오직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그러한 상황이 발생된다면 그랬어요. 그럼 얘들아, 잎사귀를 맨 처음에 조금 이렇게 내놔. 식물 먹으라고. 그러면 동물 먹으라고. 그러면 동물들이 그걸 가지고 뭐 배변 활동, 씨를 뿌려주고 뭐 긍정적인 역할을 하겠죠. 그러고 나서 더 풍성한 잎사귀로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식물 입장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겠지. 그 다음에 많은 식물들에 있어서 메타볼리즘, 신진대사와 그리고 리스포레이션, 호흡 이런 것들은 모두 스티뮬레이트 자극받습니다. 누구에서? 동물들과 그리고 인섹트, 그 곤충들의 어떤 먹이 활동에 의해서. 그리고 또 이것도 식물한테 도움이 되죠. 그래서 it is 나왔어. it is 동그라미 쳐 얘들아. 그 다음에 아랫줄에 보시면 중간에 that 있죠? 동그라미 있죠? it, that 강조죠. 이때 강조. 그 다음에 오직 뭐한 후에 프레칭이 rise 올라갑니다. 뭐 이상 특정한 수준까지. 많은 식물들은 디펜스 방어적인 컴파운드 그 합성물들을 프로듀스 배출합니다. 양에 있어서 혹은 그거를 작동시킵니다 라고 했죠. 이거 한 후에. 네. 자, 그러면 요점 정리하면 뭐야 얘들아? 식물들이 잡아먹힘을 당하지 않으려고 컴파운드를 배출하는데 18%까지는 먹힐 때까지 참는다. 그 이유가 식물들 자체의 어떤 번식과 생존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요거죠. 그러면 박스칸 보시면 until foraging rate reaches a certain point 특정한 지점까지 이 먹히는 어떤 비율 자체가 도달했을 때까지 많은 식물들은 tend to 뭐 하는 경우에 있어? The production of high level defensive compound 그래서 높은 수치의 방어 물질들을 당연히 배출해 아니면 배출하지 않아? 배출하지 않는다겠지. 그럼 얘들아 1번에 서스펜드면 지연시키다고요. 3번은 익스텐드 확장시키다. 그러면 여러분 지연시키다 와야겠죠. 4. 뭐 때문에 그러냐? 뭘 위해서 그러냐? 프라스페러티가 번영이고요. 컴페티션 경쟁이죠. 포레칭이 그들에게 가져올 뭐야? 긍정적인 번영의 느낌이겠죠. 다음에 몇 번이야? 1번 써야겠죠. 됐지? 자, 잠깐만 일단 고개 들어봐. 문법 하나 맞아. 이거 너희들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러면은 저거 할 거 아니야? 내신 볼 거 아니야? 그러면 이때 강조요법 꼭 알면 좋거든? 요거 아는 사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설명 다시 할게 얘들아. 잘 봐. 이때 강조요법. 이거 어려워 이거 진짜 시험 나오면. 자, 너희들 이때 강조해서 강조를 할 수 있는 대상은 두 개밖에 없어요. 두 가지. 첫 번째는 명사나 혹은 대명사. 두 번째는 여러분 부사나 부사구나 부사절 이렇게. 부사구는 일반적으로 전치사 구를 의미하죠. 왜? 전치사 구도 빼주면 부사로 강조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거 이외에 여러분 절대 이때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때 강조인지 확인하고 싶으면은 이 is that 사이에 얘네들이 있나 없나 먼저 보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한번 실제로 보여줄게. 자, ET 아이고 씨 was born in 서울 그랬어. ET는 서울에서 태어났다 이 문장이 있어요. 그러면 얘를 강조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야 돼. 일단 명사, 대명사, 부사, 부사하고 부사절 이것만. 그럼 일단 뭐 있어요? ET 명사죠. 그 다음에 in 서울 전치사 구죠. 부사. 그 다음에 뭐 서울과 이렇게. 그러면 세 가지를 강조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 이외에 절대 안 되는 거야. 그러면
it를 강조하고 싶으면 이런 거야. 자, it을 썼어. 그 다음에 was니까는 시제가 언제야? 과거죠. 그럼 똑같이 was 쓰면 돼. 그 다음에 that을 써. 이렇게. 예, 이렇게 딱 나와. 그 다음에 it 써. 그 다음에 나머지 문장을 대절 뒤에 쓰시면 돼요. 이렇게 대절 뒤에. 이렇게. 그러면 in 서울 딱 봐봐. 그러면 in 서울 강조하고 싶어. in 서울 써. 그럼 얘를 뺀 나머지 문장을 뒤에 쓰시면 돼요. 이게 이때 강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 뭐냐면 너희들 얘가 관계대명사 좀 보일 수도 있거든요. 예. 근데 묻고 싶은 뭐냐면 뒤에 있는 대절이 완벽할 수도 있고 불완전할 수 있어요. 이때 강조는 그게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생각해봐요. 명사를 강조했어요. 예를 들면 이때 사이에 명사면 여러분 이 문장 속에서 SOC 역할을 하죠. 그러면 명사를 강조할 때는 대절 뒤가 불완전해야 돼. 왜? SOC 역할하는 it나 서울이 빠졌기 때문에. 하지만 in 서울같이 전치사고 모든 부사 상당 없고 다 빼도 되죠. 그러면 in 서울을 강조하고 나머지 문제 it was 뭐냐 완벽하죠. 그럼 뒤에가 또 완벽한 거야. 그래서 이거는 완벽하다 불완전하다로 이때 강조인지 결정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이거를 이때 강조는 더 확실하게 할 수 있냐? 자, 첫 번째 팁. 여러분 it was와 that 사이에 부사나 부사구, 전치사구, 부사절이 오면은 100% 이때 강조야. 왜? 부사가 비동사 다음에 올 수가 없잖아. 일단은 형용사가 오지. 주격보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일단 그렇고 명사가 왔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예를 들면 이걸 다 써볼게. 한번 써볼게. it를 강조하시자고. it 썼어요. was born in 서울 이거죠. 그럼 얘들아 원래 이때 강조는 it과 비동사와 that이 원래는 없었죠. 필요 없었던 거야. 그러면 얘를 싹 빼. it 빼. was 빼. that 빼. 그리고 요 놈 있죠. 요게 여기에 들어갈 자리가 있고 의미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이때 강조해요. 들어갈 자리 있죠. was에 뭐가 없어. 주어가. it was born in 서울. 말 되고 문법적으로 하자가 없죠. 이러면 이때 강조해요. 그리고 또 하나. 얘가 명사를 강조할 때 조심할 게 있어요. 뭐냐면 사람 명사면 that 대신 who를 써도 돼요. 사물 명사면 that 대신 which를 써도 괜찮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3 올라가시면 뭐 너희들 수특이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뭐 조만간에 나오겠죠. 1월 말이나 2월 초에 나오니까. 그럼 고3에서는 이때 강조해서 뭐 that도 덜어 쓰지만 who나 which도 상당히 잘 쓰니까 요거 알아도. 근데 이게 문법 시험에 고3에서 잘 나와. 뭐 모의고사든 내신이든. 그래서 뭐 요거 하나 알아두세요. 왜 잘 나오는지 알아? 실례로 이런 거야. 뭐냐면 뭐 아니다. 나중에 아마 저희 기출문제 풀 때 저기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강조 요거 있으니까 꼭 잘 알아둬.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문제 없고, 자 251번 넘어갈게. 진짜 넘어오자. 자 뒤에 넘어가시면 250 마지막 요약이죠. 자 252번 같은 60페이지요. 이게 여러분 실험 내용이에요. 실험 내용이면은 변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결과가 있어요. 이건 쉬워가지고 제가 독해를 굳이 안 할게요.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이 글에서 여러분 변수가 뭐야? 변수가 뭐야? 이거죠? 매스의 정도죠? 왜 이 사람이 어떤 큐비클에 들어갔잖아. 하나는 매스, 하나는 타이드, 정리 정돈되고 하나는 중간. 근데 실험을 했어. 무슨 실험이냐? 이 사람들이 어떤 심플, 단순화를 갈망하는 정도가 누가 더 높냐? 이거죠? 그러면 매스의 정도가 좀 더 강하면 강할수록 심플이 되고자 하는 어떤 그 원하는 바람이 훨씬 더 강하다라는 어떤 느낌으로 요점 정리할 수 있겠죠. 실험에 대한 변수, 그에 대한 결과 이렇게. 그러면 박스칸 바로 봐봐 얘들아. 실험 위에 실험 보여줍니다. 데디아를 뭘 보여줘? 빈칸에 장소의 빈칸은 근데 그게 사람들이 있는 곳이야.
increase 증가시킵니다. 그들의 need 필요성 뭐에 대한 필요성. 그럼 봐봐. mass, simple 이게 들어간 거죠. 그래서 실험 내용이 요약으로 나오면 너무 이래. 땡큐 땡큐 하시면 돼요. 너무나 쉬우니까. 그러면 자 당연히 1번이겠죠? massness 그 다음에 simplicity 문제 없죠? 오케이. 그치. 그 다음에 253번 보자. 자, 원래 주말반, 그러니까 주말반 계속 얘기하는데, 오프라인에서 수업했으면 훨씬 더 빨리 나갔을 거야. 왜냐면 제가, 이게 온라인이다 보니까 좀 느리게 나가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이 끊기고 막, 화면이 막 이렇게 질질 끌릴까봐, 제가 일부러 천천히 나가는데, 이번 주만 좀 지나고, 다음 주부터 할 때 좀 빠르게 나갈 텐데, 문제가 있어. 빈칸이나 이런 게 좀 점점 가면 갈수록 어려운 독해 나오거든요. 그때는 빨리 나가는 게 능사 아니라 한 문제를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게 좀 훨씬 더 요구가 많이 됩니다. 자, 어휘 보세요, 얘들아. 여기 봐봐, 얘들아. 자, 어휘에서 중요한 게 두 가지 있어야지. 1번부터 5번까지 틀린 거 하나 골라라. 그 다음에 둘 중에 하나 골라라. 이게 나와. 수능에서 여러분 두 가지 스타일이 다 랜덤으로 계속 나와요. 그래서 뭐가 나올지 몰라요. 그리고 수능에서 어휘 문제가 3점으로 배정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 여지껏 그래 왔으니까. 아닌 경우도 분명히 있고요. 그러면 어휘가 3점 나오면 정말 어려워요. 어휘가 3점 나왔을 경우에 오답률 5위 안에 거의 대부분 다 들어갔어요, 여러분. 그러니까는 실제로 학생들 되게 어려워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어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말 그대로 유형의 어휘지. 그러면은 1번부터 5번까지 체크한 어휘나 A, B 체크한 어휘를 모르면 되냐 안 되냐? 안 돼요, 안 돼. 그러면 내가 니들 보기에 둘 중에 어느 게 더 어려울 거 아니야? 어휘력이 약한 사람들은 당연히 이걸 더 선호해요. 네. 근데 어휘력이 강하면 상관이 없어요. 예? 어휘력이 강하니까. 그러니까 어휘력이 약하기 때문에 A, B를 선호한 이유가 A가 만약에 흑이면 B는 백이죠. 항상 반대 뉘앙스의 단어를 제시하기 때문에 둘 다 알 필요 없이 하나만 단어 아셔도 크게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1번부터 5번까지 체크한 거는 일일이 다 알아요. 최소한 4개는 알고 있어야죠. 하나는 몰라도.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걸 더 싫어합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어휘를 제가 정리해서 올리곤 하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택도 없어요. 그거는 지금 3월달 모의고사 관련돼서 제가 정리했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하겠다? 절대 안 돼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주말반 때 나눠준 거 있죠. 외우라고 고3까지 정리한 거. 그거 외우셔야 돼. 근데 그게 16조까지 있어. 그럼 내가 너한테 묻고 싶어. 네. 수업에 대해서 계속 나가는 것도 중요한데 진도 빼는 게 우리가 의미가 없어? 이거 몇 조까지 외웠습니다. 가슴에 손 놓고 얘기해봐. 제가 보기엔 지금 20점 같았으면 정상을 우리가 수업했으면 최소한 10점 이상을 외웠어야 돼요, 여러분. 근데 이것도 안 해요. 그리고 지금 주말반 안에서 멀티로 저를 처음 본 학생분들 같은 경우는 저한테 이 16쪽 저기를 제가 한번 PDF로 정리해서 올릴게요. 그러면 그거를 꼭 받아가지고 단어 외우세요. 왜? 모의고사나 수능은 여러분 어휘력 싸움이야. 구문 분석을 좀 못하더라도 2등급 나올 수 있어. 어휘만 충만하면은. 근데 1등급 나오려면은 구문 분석 할 줄 알아야 돼요. 그건 좀 한데. 그리고 어휘를 외울 때 여러분 그냥 막 외우지 마. 내가 아까 어휘 설명을 봤지. 뭘 설명해? 뉘앙스. 뉘앙스를 알고 모르고가 상당히 큰 차이를 얻을 수가 있어. 그게 왜 그러냐면 어떤 답이 돌려 얘기하잖아. 항상 내가 얘기하잖아. 특히 빈칸 첫 번째 31번이랑 그게 제일 관건이야. 그리고 두 개째 장문에 빈칸으로 나오잖아. 그러면 얘도 단어 하나만 들어가요. 단어 하나가 들어가니까 제목을 물어보는 거야. 그럼 제목이니까 단어 한두 개로 대표성을 지어야 되는데 그 단어가 키워드를 그대로 제시해서 갖고 오면 너무 쉬우니까 돌려 얘기 함축적으로 그 내용을 다 포괄할 수 있게끔. 그러다 보니까 어휘를 직독직해처럼 뜻을 아는 것도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좀 이런 스타일의 어떤 수능의 어떤 그런 31번이라든지 42번 이런 것들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각 어떤 단어의 중추적인 어떤 뉘앙스를 동시에 아셔야지 훨씬 더 편하게 접근할 수 있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다시 불러 들어갈게. 어휘 문제는 뭐냐면 무조건 글의 흐름이야. 흐름이 되게 중요해. 흐름 타야 돼. 근데 이 흐름을 타는데 방법이 있어. 뭐냐면 자, 제가 쉬운 흐름과 어려운 흐름에 대해서 이렇게 먼저 쉬운 흐름 보자. 일관성이 있어. 쫙 이렇게 안 바뀌어 하나도. 나는 그녀를 사랑한다 그랬어. 그러면 모든 글이 다 나는 그녀를 사랑해. 다 일관성 쫙쫙 가. 그러면 나는 그녀를 사랑한다 하는데 어떤 특정 행동이 그녀가 빨간색을 좋아하지만 나는 파란색인 것을 선물 줬어. 이러면 내가 그녀를 사랑하는 방식 흐름에 위배되죠. 그러면 이건 뭐지? 왜 이 여자가 좋아하는 거 안 주고 싫어하는 거 줬을까? 이런 거야. 그러면 그게 답이야. 쉬워요 이거. 흐름 일관성이 있는데. 근데 어려운 게 뭔지 알아? 흐름이 갔다가 여기로 갔다가 여기로 갔다가 여기로 갔다가 여기로 갔다 이래요. 변해 흐름이.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에 대해서 흐름을 변화시키는 거야. 좋다가 뭐 나쁘다가 아니면 오른쪽 갔다가 왼쪽 갔다. 그럼 여러분 이게 중구난방이죠. 이게 어려워요. 그럼 제가 얘기하는 거야. 흐름이 똑같은 어떤 유형의 흐름이 똑같은 어떤 그 어휘 유형 같은 경우는 문제가 없어. 쉽다니까. 근데 흐름이 뒤죽박죽인 게 여기 있어요. 하나. 정말 어려울 거야. 그러면 딴 거 떠나가지고 제가 일단 253번부터 볼게요. 이거 하나만. 근데 지금 몇 점이냐? 3점이죠. 254번 3점이지. 255번 3점이지. 이거 봐. 내가 얘기했지. 어휘가 3점 확률 높다고. 지금 뒷장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먼저 253번부터 볼게요. 얘들아. repairman 그랬어. 수리하는 사람들은 is called 불려집니다. 어디 내에서 스무드가 여러분 부드러운 원활한이죠. 원활한 어떤 우리의 세계의 어떤 작동을 has been disrupted 붕괴가 되었을 때 그 안에서 코린 수리공들이 불름을 당합니다 라고 하는 거야. 왜? 야, 수리공이 뭐 고장나게 가지. 그럼 고장난 상황을 어떻게 표현한 거야? 우리의 세계의 어떤 원활한 동작이나 작동이 disrupt 붕괴되고 고장났을 때 문제 없죠. 그리고 at such moment 그러한 순간에 우리의 dependence 의존도 뭐에 대한 어떤 것들인데 그 것들이 normally 정상적으로 take for granted 배웠죠. 당연히 여기다. 당연히 여겨왔던 것들에 대한 우리의 의존도 for 예를 들면 그게 뭐다? 토일릿 변기죠. 화장실. 그게 플루시 뭐 하는 거야? 물이 콸콸콸 내려가야지. 그러한 우리의 의존도는 is brought to vivid awareness 했어요. 생생한 인식으로 가져감을 당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예를 들면 이거야. 너희들 당연히 여겼지. 당연히 여기면 awareness 할 필요가 없죠. 야, 이거야. 뉘앙스가. aware가 뭐냐면 뭐뭇을 알다야. 그러면 계속 그거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여겨왔어. 화장실? 소변 보고 대변 보고 물 내려가는 게 지극히 스무드한 오퍼레이션이죠. 근데 갑자기 고장났네? 고장났어.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여겨와서 awareness, 인식을 하지 않고 있었던 그 물건이 고장이 난 순간 인식하게 돼. 그 뭐야? 뭔가 관심 갖고 당연한 게 아닌 것 같은 느낌으로 드는 거야. 그런 거 되게 많잖아. 물, 공기 이런 거 봐봐. 당연하지. 없어 봐라. 문제 있어 봐라. 상당히 심각하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awareness 그런 느낌으로 바라봐야 되고 그 다음에 보자. For this bear이죠. 바로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the repairman's presence. presence는 여러분 뭐야? 존재죠. 혹은 출현. 수리공의 어떤 존재는
may make the narcissist uncomfortable 했어요. 자, 자기를 너무나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 자아도취자들을 uncomfortable, 상당히 불편하게 만들었어. 그 이거 뭐겠어? 당연한 거잖아. 근데 저 변기가 당연한 건데 고장나. 그럼 상당히 멘붕 온 거야. 내가 당연하게 여겼던 거고 별로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었는데 고장이 났어. 그러면서 심지어는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뭔가 좀 uncomfortable, 불편한 느낌이나 혹은 내가 전에 인식 안 해도 될 거를 인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그럼 이게 근데 나라시스트가 왜 나왔냐면 자아 도취면 자기 뻑이죠. 내가 제일 잘 나가 막 이러잖아. 근데 보니까 병기 당연한 건데 저게 고장나니까 내가 제일 잘 나가는 게 아니야. 왜? 대변성을 못 보잖아 지금. 아무것도 아닌 거야 나 같은 존재는. 그래서 그런 뉘앙스에서 좀 심각하게 uncomfortable까지 쓴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the problem, 문제가 isn't so much that 이하만큼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만큼 he가 repairman인데 그 수리공이 dirty, 더러워 혹은 그 일이 as mess, 좀 어수선하고 좀 지저분해. 왜냐면 변기 고장났지. 변기 고장을 안 왔어. 그럼 너희 길거리에 돌아다녀 보면은 그다음에 이게 좀 쓰레기 청소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러면은 당연히 쓰레기 청소하시니까 겉모습이 상당히 지저분하고 그럴 수 있어요. 당연하겠죠. 그러면은 너희들은 그 사람에 대해서 약간 좀 필요성에 대해서 인지를 않았을 거야. 소중함에 대해서. 하지만 지금 봐봐. 이 변기가 고장난 순간부터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존재 가치가 있어. 그럼 나보다 그 사람이 더 우선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되는 거야. 왜? 평상시에 내가 깔아뭉갰었는데, 근데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저는 지금 독해하다 보니까 이 독해의 상황에 맞춰서 그러면 안 되겠지만, 평상시에 그 사람을 좀 나보다 낮게 봤었는데, 막상 변기가 고장나니까 그 사람이 더 나보다 높은 사람으로 인지가 되니까 나의 자아 도취가 무너지는 거죠. 그 다음에, 오히려 he seems, 그는 뭐처럼 보이냐? pose a challenge, 그래서 뭔가 문제점을 제기하는 거야. 도전하는 거야. 뭐에 대해서? 우리의 자기 이해에 대해서. 근데 그 이해는 다소 fundamental, 기본적인 거야.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우리는 are not as free and independent as we thought.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이나 자유스럽거나 그리고 독립적일 수 없습니다. 보세요. 당연하죠. 변기 하나 고장났다고 끝장났으니까. 거리 수준의 일. 거리 수준의 일이 뭐야? 아까 얘기한 리페어맨이라든지 청소하시는 분들, 이런 어떤 직업군의 분들을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그런 일들은 disrupt, 뭔가를 붕괴합니다. the infrastructure, 그래서 어떤 그 기반 시설을. 그게 뭐냐? 수어 시스템, 그래서 하수구 아래에 있는 혹은 전기망 위에 있는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brings, 가져옵니다. 우리의 공유된 고립을 into view, 가시적으로 했어. 근데 물어보겠더라. 지금 얘네들이 있으면 얘가 고장났어. 그러면 우리가 고장나기 전에는 내가 이런 사람들과 상관없고 나의 어떤 자아 도취 그리고 화장실 변기에 대해서 어웨어니스 할 필요가 없었죠. 근데 고장난 순간 나라는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을 필요로 하다 보니까는 내 자아 도취가 무너지고 그 다음에 나는 저 사람이 없으면 살 수가 없고 좀 문제점이 생기구나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면 아이솔레이션, 고립이야. 고립은 뭐야? 내 저 사람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그래, 흐름상. 근데 여기서는 뭐야? 그 사람이 내가 고장난 순간부터 필요한 존재가 되고 소중한 존재가 되는 거야. 귀중한 존재가 되고. 그러면 아이솔레이션이 이 흐름이 맞아 안 맞아? 안 맞겠죠. 이거는 디펜던트 써야 되겠죠. 예를 들면 디펜던스, 의존도. 그 답이 여러분 4번 되겠습니다. 문제 없죠? 자, 그 다음에 얘들아, 자, 한번 풀어보자, 너들. 지금, 자, 245번 있죠? 이거 하나. 요 한 문제를 푸세요. 이거 어렵습니다. 어려우니까는 좀 심도 있게 풀어. 내가 3분 정도를 줄 테니까는, 자, 푸세요.
자, 그럼 봅시다. 자, 풀었어요? 자, 보자. 어렵지, 얘들아? 자,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지금 254번, 이를 풀었는데,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한번. 손. 자냐? 손 들어봐. 다 쉬워? 어렵고, 한 명밖에 안 어려워? 나머지는 다 쉬워? 정말이지? 너희들 이거, 내가 진짜 오프라인 했었으면 다 일일이 다 확인했을 거야. 뭐야? 손 들으니까. 4명? 4명이 안 어려워? 5명? 이거 봐라. 또 6명 점점 늘어나네. 겁먹었냐? 6명 이해 아니에요? 지금 남아있는 학생이 17명 좀 되는 것 같은데. 자, 한번 볼까, 한번. 자, 한번 볼게요, 한번 지금. 단어 좀 볼게요, 여러분. 왜 어려운지. Not to mention, 수거죠? 뭐뭐는 말할 필요도 없이. 이런 뜻이죠. Not to mention. 룸이 여러분, 방도 있지 뭐야. 여유나 공간이 있습니다. 혹은 여지. 그런 게 룸이야. 여유, 공간, 여지, 이렇게. conformity. 이거, 일어날 배웠죠? conform to comply with. 뭐뭐에 순응하다. 순응이에요. 근데 옆에 있는 게 individuality가 뭐야? 개인성이죠. 얘는 어떤 특정한 어떤 단체나 상황이나 룰을 따르는 거야. 얘는 개인성이니까 안 따르는 거죠. 왜 지 멋대로 하겠다는 얘기야. 제가 얘기했잖아.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하나만 알면 반이어라고. 그렇게 보시면 돼. 오케이? 그 다음에 all 버튼이면 전복시키다야. 그러면 부정이죠. 목적어에 대한 부정. 하지만 maintain 유지야. 그러면 목적을 하겠다는 얘기고 all 버튼은 목적어를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more often than not. 그거 되게 유명한 수급입니다. 이거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마. 종종이야. 그냥 often이야. more often than not. 종종. 그 다음에 approachable은 접근 가능하냐. 할 수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 inaccessible은 접근할 수 없으니까 안 하겠다는 얘기야. 이렇게. 그 다음에 decided에다가 ll 붙이면은 단호하게, 확실하게 이런 뜻입니다. 그치? 그치? 그러면 여러분 이 글 정도면요 수능에 나와요. 이 정도면 수능에서 어려운 줄 속해요. 어휘 나오면 100% 3점. 그리고 오답률 5에 들어갑니다. 그럼 여러분들 가끔가다 제가 어떤 특정 지문을 설명하는데 막 15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경우가 그럴 수 있어요. 얘를 풀려면 아까 얘기한 거야. 막 왔다 갔다 걸릴 거야. 그리고 특정한 힌트 부사가 있어요. 너희들 부사는 솔직히 빼도 되잖아, 문법적으로. 근데 의미를 전달해. 독립적으로. 그 의미 전달하는 게 얼마나 무섭고 막강한 힘을 보여주는지 여기서 여실히 증명합니다. 그럼 자, 보자 한번. 20th century, 20세기 때까지는 when composer, 어떤 작곡가들이 실험하기 시작했습니다. freely, 자유롭게. 뭘 가지고? 형태와 디자인을 가지고. 그랬을 때 고전 음악은 continue to, 지속했습니다. follow, 따름을 지속했습니다. 기본적인 룰을 뭐에 관련돼서? 구조에 관련돼서 하모니, 화음이나 어떤 조화는 뿐만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얘들아 여기까지 읽어보면 20세기 때까지는 기본적인 룰, 뭐 어떤 음악의 구조라든지 음악의 어떤 화음 이런 것도 다 따랐대. 그러면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20세기가 지나서야 안 따랐다는 얘기죠. 아, 그래 안 그래? 됐지? 근데 there still 있어요. was room for 그랬어요. 여전히 있어요. still 똑같이 얘들아. still 여전이에요. 여전히. 그러면 분명히 20세기가 지나고 나서야 따랐다고 했어. 그러면 그 이전에는 계속해서 뭐다? 기본적인 규칙에 충실해 왔다라고 쓴 거야. 근데 여전히 was room for, 공간이 있었다라고 했어요. 근데 앞문장에서는 하나의 베이지컬한 어떤 룰을 따랐죠. 근데 여전히 공간이 있을 수 있다고 했으니까 무슨 공간이냐? 따를 수 있는 공간이냐? 아니면은 나 혼자만의
기본적인 룰을 배제하고 나만의 독특한 스타일로 갈 수 있는 공간이냐? 글의 흐름상 스틸 여전히 conformity는 여러분 뭐야? 계속해서 하나의 기본적인 룰을 따르는 거고 individuality 그러면 뭐야? 기본적인 룰을 따르지 않고 나만의 개성을 가진 거죠. 그러면 스틸 이용하고 룸이라는 여유나 공간이 있을 수 있다고 했으니까는 안대원과 약간 다른 스타일로 방향성을 전개해야겠죠. 그러면 conformity가 아니라 individuality겠죠. 그럼 뒤에 보시면 짝대기 쓴 다음에 가장 위대한 작곡가는 didn't follow the rules. 나오잖아 바로. 위대한 작곡가들은 그 룰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made the rules follow 되면서 그 룰이 그들을 따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뒷내용에 여러분 한 번 더 치죠. 그러니까 개인성 이렇게 봐야겠죠. 그 다음에 짝대기 있어요. 그리고 또 왔어. 그러나 there was always 항상 a fundamental proportion 근본적인 기본적인 어떤 비율과 그리고 논리가 있긴 했습니다. behind the design 그 디자인 이놈에. 그럼 얘들아 아무리 위대한 작곡가라 할지라도 본인만의 독특한 어떤 개성을 가진 곡을 만들었다 하지라도 그 속 내부를 들여다 보면 기본적인 룰을 따르는 어떤 그런 스타일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이중적인 느낌을 글을 쓴 거예요. 그래서 예시 또 나온 겁니다. 이래서 어렵다고. 그 다음 뒤에 보자. 2분 그랬어요. 2분 동안 가르쳐요. 심지어. 그래서 심지어. 2분이 심지어인데 여러분, 이건 두 가지 의미 있어요. 강조예요, 강조. 근데 강조인데, 앞에 있는 내용에 대한 어떤 글의 일관된 흐름을 강조할 수도 있겠지만, 앞에 있는 내용과 흐름이 비슷하지 않는 것을 강조할 수 있어요. 근데 2분에 오면 여러분, 글의 뉘앙스가 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그런 부사예요. 자, 심지어, 애프터 뭐 하는 후에 많은 규칙들이 빈칸한 후에 누구에 의해서 근본적 혹은 급진적인 개념들에 의해서 더 최근 시간이죠. 그런 후에 종종 작곡가들은 여전히 organize 만들고 있습니다. 그들의 생각을 어떤 방식으로 그 방식이 produce 만들어낼 수 있는가 on over 전반적이고 unifying 통일된 어떤 구조로 그랬어요. 그럼 얘들아 지금 composers more often than not 뒤에가 여러분 주절이죠. 근데 그 주절의 내용은 뭐야? unifying structure니까는 약간 공통적인 어떤 베이직한 룰을 따르는 어떤 그런 내용 나왔어요. 하지만 그 앞에서는 2분 심지어 이거 한 후에도 얘네들은 따랐다는 얘기죠. 그러면 뒤에 뭐 often 기본적인 룰을 따랐다 종종 그 앞 내용이 이 기본적인 룰을 따랐다는 내용과 당연히 똑같아야 돼 달라야 돼. 당연히 뭐야? 달라야겠죠. 그러면 maintain이 아니다 뭐다? overturn이 와야겠죠. 이게 전복됐어. 바뀌었을 때조차도 얘네들은 뭐 해왔다? 따라왔다. 이게 뉘앙스 맞아요. 그래서 2분 때문에 그래. 2분 때문에. 훨씬 더. 그럼 내가 얘기하는 거야. 아까 스틸, 지금 2분. 이런 걸로 인해서 주절과 종속절의 글의 흐름이 약간 바뀔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상황을 만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독해할 때 문제를 어렵게 내면은 자질구레하게 보이는 2분이라는 단어조차도 중요해요. 표면자 2분이라는 단어조차도 중요하다고. 안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That's one reason 그랬어요. 적어서 하나의 이유이다. 그 이유 뭐냐면 The atonal 그래서 밑에 있죠. 무조의 장조나 단조 등 조를 따르지 않는 거 incredibly 아주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한 작품들 누구에 의해서 이 사람이 혹은 이 사람에 의해서 To name two 20th century modernist는 여러분 삽입이에요. 그래서 to name이 이렇게 to name하고 삽입 보면 예를 들면 for example 느낌이 있어. 예를 들면 이 A라는 사람 혹은
20세기의 두 명의 현대주의자들인 A 혹은 K군에 의해서 만들어진 무장 쪽 혹은 믿을 수 없이 복잡한 작품들은 난덜레스 있어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랬습니다. approachable 는 접근 가능하니까 이해할 수 있다고요. in excess of로 하면은 접근할 수 없으니까 이해할 수 없죠. 그럼 내가 물어볼게 얘들아. 이 글에서 전반적인 글의 흐름이 살짝 바뀌긴 했지만 이중적인 느낌이에요. 비록 20세기 전까지는 기본적인 어떤 룰을 클래식에서 따라왔지만 위대한 음악가가 자기만의 독특한 어떤 개인성을 갖고서 기본적인 룰을 파괴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 이면에는 기본적인 논리와 룰을 따라왔다. 이게 바로 전제 조건이에요. 그러면 겉보기에는 복잡하고 개인적이고 기본적인 룰을 따르지 않는 개인성 같이 보이는 고전적인 작품이라도 실제로 룰을 따른 거야. 얘 말은 그거야. 그러면 룰을 따랐기 때문에 공통 분모가 있죠. 그러면 그 음악이 우리가 딱 보기에 알아들을 수 있겠어? 못 알아들을 수 있겠어? 아예 개인성만 있고 기본적인 룰을 이면에 따르지 않은 상황이면 못 알아먹겠죠. 하지만 그 이면에 분명히 기본적인 논리나 규칙을 따라왔던 거야.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귀결돼야 돼? 그래도 겉보기에는 복잡해 보여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 이런 논리야. 그럼 마지막 문장에 그거를 확 결정짓니다. 자, 뒤에 보자. The sounds, 소리가 might be very strange. 봐봐. 매우 이상하게 그럴 수 있어. but, 봐봐. but이 왔죠. 이상이 아니죠. 그럼 뭐야? 안 이상하다는 얘기잖아. 그럼 이해할 수 있어? 없어야 돼? 있어야겠죠. 그러나 the result, 그 결과는 still, 여전히 decide, 확실히 classical, 고전적인다. in terms of 뭐에 의해서? 그 조직에 의해서. 그 조직이 뭐니까? 베이직한 룰을 따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approachable 써야 돼요. 자, 어때요 여러분? 지금 254번 풀어보니까 제가 상당히 좀 시간을 많이 써서 할애를 해서 했죠. 근데 여러분들이 모든 어떤 어휘 유형이 다 있지는 않아요. 지금 253번을 제가 설명을 했던 스타일과 254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더 많은 어떤 예시와 더 많은 내용을 쉽게 풀어가면서 여러 가지 각도로 설명해 준 거야. 그럼 과연 여러분들이 이 254번을 3점이지만 3분을 줬지만 실제로 29번에 있을 확률이 높거든. 그러면 몇 분을 풀어야 돼? 2분 정도 안에 푸셔야 돼요. 아니면 2분 30초 길어봤자. 그 안에 확실하게 풀 수 있냐 이거죠. 그게 여러분 딜레마예요. 뭐 맞으신 분들은 제가 예상하기에 수능 때도 어휘에 맞으실 겁니다. 그러면 맞으신 분들은 박수 치시면서 괜찮아. 근데 틀리신 분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왜? 아직까지 기회 남아있으니까 이런 스타일의 글들을 계속 저와 함께 분석하고 보고 그 다음에 이해하면서 하시면 충분히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254번은 뭐 맞으신 분도 틀리신 분도 체크하셔가지고 기본적으로 혼자서 다시 한번 천천히 독해를 해보세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보자. 그 다음에 255번 있어요. 자, 요거는 여러분 좀 상당히 좀 노멀한 스타일의 어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255번이라 얘들아, 뒷장 넘기시면 아니다. 먼저 255번이랑 한 문제 더 푸세요. 얘들아. 뒷장 넘기시면 61페이지에 257번 있어요. 256번 풀지 마. 256번 건너뛰고 257번 두 문제를 제가 4분 줄 테니까 빨리 푸세요. 지금 시작.
그다음에 스탠스 여러분 입장이에요. 내 입장이 어때? 내 견해가 어때? 그다음에 seize 여러분 중단하다. 그만두다. seize fire 중단. 그다음에 generalist, specialist 이게 일반주의자고 specialist 뭐야? 전문가죠. 근데 generalist는 여러분 일반주의자는 뭐냐면 이런 거야. 다방면에서 뭔가를 조금씩 잘하는 어떤 사람들을 generalist라고 그래. 근데 생물학적 용어에서는 얘를 뭐라 그래? 일반 종이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specialist는 여러분 뭐야 전문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dread 여러분 위협하다. withstand는 견디다. 됐죠? 이렇게 어떻게 풀어보니까 할만했어요. 자 보자 한번. 먼저 255번부터 볼게요. 얘들아. 자, 요거 하나를 일단 하고 나서 뭐 끝낼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 보자. 요거 하나. 자, 기본적인 학교 미취학 어떤 시절 이전에 그 기본적인 일이 establish 설립하는 거야. 뭐를 일종의 어떤 컴퓨터 그래서 능력이나 주도권에 대한 어떤 감각을 확립하는 거야. The core, 핵심적인 어떤 스트러글. 이거 알겠다. 스트러글 여러분 동사로서는 고분분투하다야. 근데 얘가 어려운 문제, hard problem, 난제라고 그러죠. 난제가 뭐와 뭐 사이에 있다? 주도권과 그리고 guilty, 죄책감 사이에 있다 이거야. 웃기지 않냐? 아니 주도권은 내가 솔선수 쓰면서 먼저 하는 건데 그렇게 하니까는 guilty, 죄책감이 따르네. 약간 상반된 의견이 있어요? 이유를 봅시다 뒤에. 미취학 아이들은 시작합니다. 많은 그들 자신의 활동들을 as 뭐 하면서 그들이 신체적, 정신적인 준비가 되면서요. 어디 안에 들어가면서요. pursuit 여러분 추구야. 그들 자신의 선택에 대한 어떤 추구. 만약 그들이 허락받는다는 거였어. 현실적인 자유를 뭐 할 수 있는 make some of their own decision. 그래서 그들 자신의 결정을 할 수 있는 자유죠. 그럼 그들 자신의 결정을 할 수 있으니까 choosing이 문제가 없죠. 자, 그들은 tend to 뭐 하는 경향이냐? develop, 만드는 경향이 있어. positive, 긍정적인 orientation, 그래서 성향을. 모 특징 지어지면서 by confidence, 자신감에 의해서. 그들 자신의 어떤 능력, 무슨 능력? initiate, 뭔가 주도적이고 follows, 뭔가 끝마칠 수 있다는. 그럼 상당히 긍정이죠, 이렇게. 근데 guilty 내용이 안 나왔다, 얘들아. 아직까지. 만약 그들 선택이 ridiculed, however 나왔지. 그러나 했어. 문장이 전환했어야 돼. 그러나 그들의 선택이 만약 조롱당한다면 그들은 경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종의 guilty. 이제 나오네. 죄책감. 그리고 궁극적으로 withdraw. 한 발 물러설 수밖에 없어요. 뭐에 대해서? taking an active stance. 그래서 적극적인 입장을 취할 수가 없어요. 그럼 여기까지 읽으면 글의 흐름이 뭐냐? 어떤 한 사람이 과거에 자기가 먼저 주도적으로 했던 상황이 긍정으로 받아들이면 긍정으로 결론이 나지만 부정으로 받아들여지면 상대방한테 부정적인 어떤 결과를 초래한다. 이런 어떤 글의 흐름이 맞겠죠. 그럼 얘들아 답이 몇 번이야? 5번이에요. 자, 왜 그런지 보자. 5번 속한 문장 보자. 밑에서 세 번째 줄 끝에 보자. 이분 심지어 지금 그녀는 생생히 이러한 그림들을 그녀의 머릿속에 그리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림을. 그러면 이러한 그림이 바로 앞 문제는 뭐야? 안 좋은 경험. 왜? however 뒤에 계속 나온 문장이니까 안 좋은 기억이야. 그리고 이러한 메시지. 그러면 이러한 메시지가 긍정 아니죠. 왜? ridicule, 놀림을 당한 그런 메시지가 그녀의 인생을 통제하는 것을 멈춘다? 라고 했으면 영향을 끼치지 않아야죠. 왜? 그녀에게 컨트롤, 통제를 할 수 있는 걸 멈췄으니까 통제를 안 해야 되니까는 과거의 나쁜 기억이 영향을 끼치지 않아야 돼. 하지만 여러분 이건 뭐야? 그게 아니죠. 그리고 흐름상.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죠. seize가 아니라 뭐야? continue 같은 경우는 좋겠죠. 이해되겠지? 그 다음에 마지막 볼게 얘들아. 250점 보자. 250점 쉬워서 그래 얘들아. 왜냐면 일반종과 전문종의 어떤 차이에 대해 생존적인 어떤 환경의 차이에 대해 쓴 거야. 그럼 A번 보자. A번 여러분 대상이 누구야? 스페셜리스트 크리에이터죠. 그러면은 전문종이야. 얘는 전문종이니까 특수한 상황 환경 속에서만 살아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면은 A번에
limited와 variable이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뭐 써야 돼? 환경에 대해서 제한적인 환경이지, 그 limited. 그 다음에 B번 보자. B번은 대가 지칭하는 게 generalist야. 대상이 두 개 나와. 각각의 대상의 어떤 상황만 설명하는데. 그러면은 일반 종들은 어떤 상황이든 잘 적응하겠죠? 걔네들은 can dread냐, withstand냐, heat and cold. 그래서 열과 어떤 추위에 당연히 민감은 안 되겠죠. 특정 상황에 관련이 없어야 되니까. 그래서 dread보다는 withstand. 근데 마지막 C번의 extinct 멸종이나 widespread 어떤 퍼지는 거죠. 그럼 얘가 대상이 누구야? 앞에 얘기했죠. specialist야. 그래서 specialist는 여러분 특정 환경에 처해 있지 않으면 당연히 다 뭐야? 멸종하고 없어진다는 뉘앙스 써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C번 뭐야? extinct 이거예요. 그래서 257번은 상당히 어떤 상반된 두 개의 어떤 대상을 가지고 상황에 맞춰서 특정 상황에 생존하느냐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 생존하느냐 이걸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크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고 저희가 다음 시간에 수요일 날은 나머지 그 어휘를 문제를 다 풀고요. 그 다음에 두 개째 작문을 할 거예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숙제를 내릴 텐데 그 숙제가 뭐냐면 지금 어휘 문제를 몇 문제 못 풀었죠. 하나, 둘, 셋, 네 개 맞나? 세 개. 그럼 집에서 세 문제를 미리 풀어오세요. 그리고 제가 오늘 그 어휘 문제를 푸는 방식을 알려줬으니까 그대로 푸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두 개째 장문을 위주로 나갈 거예요. 두 개째 장문이 좀 더 어렵습니다. 알았죠? 그러면 여러분들 수고하셨고 그 다음에 출석 체크를 하시는데 뭐 제가 일단 웬만하면 멀티 있지 얘들아. 멀티 그 카톡 우리 단체 방에다가 출석 체크를 하시는데 그 자기 이름을 그냥 그 저기 막 올려두세요.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